안녕하세요, WD입니다. 저희가 스튜디오가 바뀐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반대로 앉았습니다. 반대로 앉아서 약간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소식 많이 있습니까? 예, 이게 소식이 없을 땐 정말 없다가 있을 땐 또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오늘 소식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네. 없을 때는 그냥 한 줄을 뛰어넘은 적도 있는데 한 번 딱 그랬죠. 저희가 한 번 딱 뛰어넘은 적이 있는데 소식이 없어도 꾸역꾸역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보자. 없는 소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소식을 뭐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도 또 부산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불랑섬이 또 오픈했죠. 저희도 또 모델하우스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기분 좋아서 초대받았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찍었는데 뭐 다 초대하셨더라고. 우리만 초대한 줄. 우리는 좀 약간 한 절반 정도는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물어봤을 때 한 3-4명 온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이 온 거더라고요. 많이 찍으셨더라고. 많이 찍었더라고.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저희 영상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랑섬이 소문에는 뭐 3,500, 4,000 간다 그렇게 막 했는데 실제로 3,10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3,100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게 생각이 상대적인 게 싸네 이렇게도 돼버려. 3,500 생각하다가 3,100 되니까 2,700, 2,800 하는데 그렇죠. 3,100이라 하니까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뭐 하이엔드고 그리고 뭐 또 북한 또 조망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다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난주에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도 초대받아서 찍었다. 아우 좋았다. 근데 많이 찍었다. 약간 좀 착각을 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식 그러면 진행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디입니까? 복산 1구역 소식입니다. 복산 1구역도 최근에 좀 활발히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다가 이 문화재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가 너무 조용하다가 최근에 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소식이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사업시행인가 뭐 통과도 아니고 접수를 했죠. 접수를 하고 나서 통과해야 될 게 많습니다. 건축심의도 뭐 통과해야 되죠. 교육환경도 통과해야 되죠. 뭐 통과할 게 많은데 여기가 제가 왜 이걸 뉴스로 다루냐. 복산 1구역은 인근에 학교가 많아. 맞네.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W님 보면 이게 이제 복산 1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띄운 건데 보면은 10개 대상 학교가 있어 인근에.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진짜 많네. 1개, 2개, 3개만 있어도 정말 이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네. 굉장히 까다로워. 맞아. 학교가 있으면 좋지. 너무 좋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좋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전에 조합에 살 일이 너무 많아. 저도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하나 협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뭐 학교가 있으면 뭐 일조, 뭐 소음, 안전, 뭐 공사 중에 안전, 그리고 뭐 아파트 짓고 났어도 아파트가 높으면 일조가 가리니 뭐니 해서 정말 까다로운데 도중에 토학 뭐 만드는 것도 이슈였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학교가 있으면 또 학교 인근에 동들은 또 낮게 지어야 돼요. 그렇지. 일조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애기들 학생들 공부하는데 햇빛 못 본다 그러면 내라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통과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 통과했다는 건 10개 대상 학교에 모든 제반 사항들을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따른 모든 그 제반 사항들을 다 협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었다. 이걸 제가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싶고. 이건 큰 소식이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복산 1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큰 산을 하나 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첨언요? 첨언을 하자면
학교가 이렇게 교육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학교랑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들이 많아요. 아, 계속 요구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공사할 때 안전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학생들 통학이 있지 않습니까? 통학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또 협의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사 중에 학교 부지를 조금 침범한다. 큰일 났네. 그러면 또 토지 사용 승낙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공포의 토지 사용 승낙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끝은 아니다. 하지만 큰 산은 넘었다. 큰 산 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더블님 다음 소식입니다. 사직 2구역 소식입니다. 사직 2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 이거는 뭐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뭐 구역에 대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 영상에 사직 2구역, 사직 3구역 뭐 설명 많이 드렸거든요. 사직 롯데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슨 소식이냐? 지금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유찰되었습니다. 아무도 또 입찰을 안 했어. 안 했다. 시공사 선정은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거든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시공사랑 진행을 하는 거죠. 맞다이네. 다이다이 깨. 쏘리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물산하고 우선 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레미안이 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이것도 비슷하죠. 광안 3구역이랑 거의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이거 소식은 아니고 정정해 드릴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현 3구역 소식입니다. 소식은 아니죠. 소식은 아닌데 이 무슨 논란이 있냐? 세대수 논란이 있어요. 세대수. 기존에 문현 3구역이 2,700세대가 넘었어. 기존 계획이. 근데 84 타입 다 이하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설계를 바꿉니다. 세대수를 좀 줄이고 84 타입 이상으로 84 타입을 굉장히 많게 하고 그 다음에 101 타입, 뭐 124 타입 그걸 추가를 해서 세대수를 바꾸는 계획이거든요. 큰 평수 늘리네. 그렇죠. 큰 평수를 더 늘립니다. 기존에는 74 타입이 가장 많았어요. 기존에는. 74. 근데 그 74 타입을 아예 없애버리고 84 타입 이상으로 좀 큰 평수 위주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바꿨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블로그나 뭐 검색을 해보시면 2367세대 보통 블로그에는 2367세대라 돼 있고 또 뭐 2330세대 뭐 그렇게 돼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게 정확하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한번 얘기가 돌았어.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조합에 직접 문의해 보니까 2472세대라고 2472세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보다 조금 많죠. 조금 많네. 조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조합에서 나온 얘기다. 이거 확정이에요? 이것도 이게 논란입니다. 계속 이것도 과연 확정이냐? 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세대수가 사실 뭐 2400세대나 2367세대나 2472세대나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좀 헷갈린다는 거죠.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2400세대 무조건 넘어야 되는 아파트를 가고 싶다 했을 때 2300세대 안 돼? 안 돼. 안 돼. 2400세대 무조건 넘어야 돼. 나는 꿈에서 그 무당이 점쟁이가 당신은 24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가야 됩니다. 이 꿈에서 들었어. 그런 분 계시면 고민해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 문현 3구역이 세대수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문현삼 조합원들 보고 계시거나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정확하게 몇 세대다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 회사에서 조합에까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자료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뭐 이건 뭐 거의 정확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소식 알려주십시오. 범천 5구역 소식입니다. 범천 5구역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범천 5구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W님, 네. 범천 4구역 옆에 있습니다. 아, 친구네. 예, 옆에 있습니다. 예. 안 보여주나? 자, 범천 4구역은 또 어디에 있냐? 그렇죠. 예. 범천 4구역 옆에 있다 했는데, 네네. 이 큰 게 범천 4구역입니다. 범천 4구역이고, 예. 이 붙은 게 범천 5구역입니다. 5구역. 예, 같이 있죠. 예, 거의 뭐 한 단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이 있는데, 진도는 범천 4구역이 빠릅니다. 아, 예. 그런가요? 범천 4구역이 지금 사업시행 인가 접수를 올해 초에 1월 29일 날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네. 내년 정도에 내년 초에 아마 사업시행 인가 떨어질 예정이고 네네. 범천 5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제 조합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아, 이제 사다 통과되고 구역 지정이 끝나서 조합 설립을 해라. 네네. 이렇게 이제 승인이 돼서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승인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조합 설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해달라. 범천 5구역이 네. 21년 8월에 사다 통과를 했거든요. 네네. 21년 8월에 사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네. 통과를 하고 나서 네. 24년 4월 10일 날 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니까 예. 이제 조합 설립을 해라. 이렇게 단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타를 통과돼도 네네. 오래 걸리는 데도 있고 사타를 접수해도 사타 통과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데도 있고 다양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네네. 여기도 21년에 사타 통과됐는데 구역 지정은 24년에 됐어. 아, 오래 걸리네. 오래 걸렸죠. 3년 정도 걸리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구역 얘기를 하면서 네네. 뭐 덕천 3이라든지 뭐 광안 6이라든지 막 그런 그런 빠른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구역들은 사타 통과됐는데 벌써 구역 지정 심의가 들어갔다. 네네. 너무 빠르다. 얘기한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떤 구역은 3년도 걸리고 하거든요. 사다 통과가 되고 나서도 또 뭐 통과해야 될 거 많고 작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어쨌든 범천 5구역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네. 범천 4구역, 5구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범내골역에서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 있는데 이 가는 길이 약간 좀 험난해. 여기 범내골에서 이 굴다리 같은 거 지나 가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약간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이 거리상으로는 좀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네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가 또 범천 기지창이 있거든요. 범천 기지창 이슈가 있죠. 이걸 다 옮긴다. 옮기고 나서 여기 상업시설을 넣든지 공원화를 하든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범천 4구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범천 기지창 지금 옮기는 게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후속 작업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 또 경기와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도 사실.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다시 상승장이 오고 또 범천기지창 이슈가 또 다시 진행이 되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또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임장도 가고 했던 서대신 4구역입니다. 서대신 4구역이 사업시행 인가 변경 고시가 떴어요. 아, 뭐 변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렸어. 오래 걸려서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오래전에 됐어. 아주 오래전에. 그 옛날 설계거든요. 뭐 세대수라든지 뭐 청수라든지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모든 게 다 옛날 기준이야. 다시 바꾸는 겁니다. 설계를 다시 바꾸는 거죠. 옛날식이라서 그렇죠. 좀 약간 현대화하네. 조금 이제 바꾸는 거죠. 현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주차장도 뭐 늘리겠다. 또는 뭐 줄이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바꾸는 겁니다. 아주 경미하게 조그만 거를 바꾸면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도 있어. 구청에 신고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신고만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게 있는데 크게 바꾸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 자체를 변경해야 돼.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을 하면 세대수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세대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도 다시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광안 2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 다시 받고 그 다음 달에 바로 관리처분 인가 받고 그렇게 하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고 여기도 6월 19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됐으면 사업을 다시 하는 거냐 또 시간 오래 걸리냐?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이제 곧 분양하는갑다.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갑다. 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 야, 오늘은 조금 소식이 많은 것 같네요. 소식이 많네. 예, 명리운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죠, 여기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고, 그래 드디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6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35일간 분양 신청을 합니다. 안에서 날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법상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30일에서 60일 사이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단지가 아니니까 35일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안내서가 날라왔고, 이 안내서를 찍었는데,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누가 입을 위해서 찍었나?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일단 저도 자료를 받은 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더블리님 우리 뭐 갔었죠. 명륜 알바트 1차 촬영하러 가다가 봤는데 명륜역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가깝다. 가깝고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 이 정도로 붙어 있으면 근데 여기는 지하가 아니라서 지상철이라서 지상철이죠. 예, 지상철이라서 지상철이니까 위로 다리를 놓나? 아파트라. 뭐 이 정도로 붙어 있으면 보통 지하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해 아파트에서 바로 연결해 버리거든요. 그런 거 있죠. 예, 그 정도로 너무 가깝습니다. 가깝고 여기가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인데 여기 입지가 너무 좋아요. 명륜역 바로 붙어 있으니까 입지가 좋아. 입지가 좋아서 일단 2,700으로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어. 조분가 2,700으로 했어. 이게 지금 기준일 겁니다. 아마. 지금 공사비 삼성물산이거든요. 여기가 내미안이라 공사비 얘기를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하겠다. 조합원들이 건축비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내는 건데 제가 지금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 조금 있다가 또 작업을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이주를 해야 돼. 철거를 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갭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랑 착공할 시점이랑 몇 년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올라가라? 공사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분가도 바뀔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라서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어요. 재건축은. 여기도 499세대 지금 예정하고 있고 499세대. 조합원이 42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어. 조합원들이 거의 다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평당 2,700만 원이 끝이 아닐 거다. 바뀔 수도 있다.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민해 하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요새는 공사비 너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랑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죠. 죽어도 절대로 공사비 안 올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난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끝이고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매도, 매수 고민이 있으시면 바로 위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직접 오셔가지고 내방하셔가지고 살타님과 상담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주말에도 문자나 전화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Dancing.